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독일 연구팀이 비트코인 전력 소비가 연 2200만 톤이라며 라스베이거스와 맞먹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비트코인 탄소 발자국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소비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탄소 발자국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인데요. 17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연구팀이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연간 2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전력을 소비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IP 주소 등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의 스톨은 채굴기는 블록체인 위에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을 소비한다면서, 네, 이는 비트코인이 상당량의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적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린피스의 게리쿡 IT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탄소 발자국 분석에 따르게 되면 중국과 한국처럼 전력을 생산하는데 여전히 화석 연료를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주장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암호화폐는 없어져야 한다, 자금 세탁이 심각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가 1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조셉 스티글리츠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본래 투명했던 플랫폼도 암호화폐를 도입하면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또한 암호화폐가 효율적인 화폐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세계 각국은 이미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화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고 하네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이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처럼 이렇게 암호화폐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는 각국 정부, IT 대기업 암호화폐 발행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방금 전 언급한 기사와는 반대되는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네, CG죠. CG가 트위터를 통해서 각국은 IT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만약 텐센트, 위챗이 페이스북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그 영향력은 어떨까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그쵸. 네, 이렇게 해야죠. 현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 정말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 참 아쉬울 따름이죠. 네, 제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암호화폐를 좀 들여 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의 희망을 좀 얻었었는데, 암호화폐가 급등을 하니까 또 모여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하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지금 암호화폐 시장 면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뒤처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암호화폐를 들어 올려는 노력을, 지금은 조금 노력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도 지금 못 따라갈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톰 리가 비트코인 4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것은 포모의 영향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CCN에 따르게 되면 미국 월스트리트 소재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스의 창업자 겸 애널리스트인 톰 리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내 4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까지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포모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는데 내가 돈을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투자보다는 약간 투기적인 성향으로 돈을 이렇게 넣으시는 이런 영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영향입니다. 네, 이런 포모 때문에 비트코인이 곧 4만 달러, 향후 그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나아가 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운용 자산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끝났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탐리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낙관론자이죠. 하지만 이 가격 예측이 참 낙관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건 정말 좋지만 가격 예측 면에서는 참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탐리의 가격 예측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예측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하루라도 안 나오면 이제 섭섭할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미운정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반갑기까지 하네요. 네, 외신이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저명 연구원 분석을 인용해서 2009년 첫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와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구 반대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연구원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해 업계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진 트위터 이용자 바운티 헌터를 인용해서 2009년 1월 10일 사토시와 할피니가 비트코인을 교환하기 위해 두 개의 IP 주소를 사용했고 이를 토대로 위치를 추적한 결과 사토시가 캘리포니아 베너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사토시는 가상, 사설망이나 토르 브라우저 등 외부에서 자신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반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 초창기 채굴 기억을 서술한 미디움 게재글 당시에 따르게 되면 그는 당시 호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4월 크레이그 라이트는 호주 베그누에 소유 중인 목장에서 창고와 집 일부를 개조해 채굴 설비를 마련하고 1월 3일과 9일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했다며 채굴 당시 기억을 기술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 딱 걸렸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비트코인 SV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크레이그 라이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으로 떠들어 대더니 본인의 말에 본인의 발목이 잡힌 격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100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31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리플 XRP 또한 507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 이러한 소식과 나온 것은 무관하게 아주 소폭 상승이죠. 이 정도면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 상승 및 횡보가 정말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불장의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굉장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바비터의 1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 시장 예측 플랫폼 노시스 공동 설립자가 최근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는 이더리움의 최대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리브라 프로젝트는 기존 페이스북의 인프라를 통해 대량의 사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진은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아이디어들을 벤치마킹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에 관련하여서 이제 이더리움이 최대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이런 네, 기사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이 노시스의 공동 설립자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미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다.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알렉스 커즈마노비치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백스에 대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것은 큰 사건이다. 대기업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사업은 타 대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페이스북에 자극받은 기타 대기업들도 유사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또 블록체인을 채택한 메인스트림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대기업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블록체인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RBC의 캐피털 애널리스트가 페이스북 코인은 애플 iOS 출시와 비견될 만한 매우 큰 빅 이벤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 유력 IT 미디어 텐센트 과기에 따르게 되면 RBC 캐피털의 애널리스트 마크마 하니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규모나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10년 전 애플이 iOS 운영체제를 세상에 들고 나온 것과 견져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전세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보급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된다며 리브라의 미션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원 앤드류 양은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진전일 수 있다고 환영을 했다고 하고, 안토니 팜플리아노는 페이스북의 백서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이스북의 자산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결국 디지털 월렛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언급했었죠. 네, 이 안토니 팜플리아노는 그 리브라 프로젝트보다 칼리브라, 즉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갑 자체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CG죠. CG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KYC, 개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며 그들은 20억 회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 친구 위치 정보 등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리브라는 최고의 AML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알렉스 크루거도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없는 위챗의 성공적인 경험을 모방해서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며 이러한 혁명적인 접근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진전이지만 암호화폐 가격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 XRP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XRP 가격이 페이스북 때문에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페이스북과 리플의 목적은 다르고 페이스북은 소비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리플은 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목표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및 유명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탐 리가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4만 달러 간다는 것에 이어서 심심했나 봅니다. 페이스북 코인 비트코인 매입에 주로 쓸 전망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의 활용 범위를 알려면
기존 통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달러의 경우 상품 교환 수단보다 투기에 더 많이 사용된다며 비율은 96대 1이다. 즉 상품 구입에 1달러가 쓰이면 외환시장, 금융시장에서는 96달러가 쓰인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그는 따라서 리브라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구입에 주로 사용될 것이며 리브라의 유통량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리브라가 달러처럼 활용된다면 유통량이 10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9.6조 달러가 투기에 사용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9.6조 원이 아닙니다. 9.6조 달러인데 정말 감도 안 오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좀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우려에 관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EU 정보보호 감독 기구는 리브라 프로젝트는 개인정보 중앙화 우려가 심화된다며 CNBC 보도에 따르게 되면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의 총괄 지오바니 부탈레리가 최근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 중앙화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자체 SNS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데 향후 디지털 화폐 기반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추적 및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라면서 언급이 마치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굉장히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리브라 프로젝트로 마치 CEO죠. 리플의 CEO가 아니죠.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세상을 지배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약간 이런 말이죠.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언급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reptilian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마크 저커버그가 reptilian일까요? 그러면서 인도거래소 제페이 CEO가 페이스북 리브라 블록체인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페이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10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돈의 이점을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리브라가 대중을 향한 블록체인 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를 통해 대중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토큰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암호화폐 지갑은 정부 발행 신분증을 통한 가입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칼리브라의 제품 총괄 부사장인 케빈 웨일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칼리브라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통해서만 사용자들의 가입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칼리브라는 사용자를 각종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셜 네트워크의 광고 부서와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는 칼리브라 계정과 별도로 보관되고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날 칼리브라는 최대한 낮은 수수료 정책을 펼칠 것이며 개인 간 거래인 P2P 거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상점 결제에서 낮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사기 관련 리스크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10배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안토노플로스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이제 재밌게 흘러가곤 있는데 비트코인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해서 한마디씩 던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고주의자 이자 블록체인 사업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리브라가 공개적이고 무의미하며 경계가 없고 중립적이며 검열에 저항하는 블록체인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또한 그는 리브라가 소매은행 및 중앙은행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리브라는 올해 가장 큰 암호화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면 안토노플로스는 비트코인과 같은 완전한 탈중앙화가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리브라는 비트코인의 직접적 경쟁자가 아니며, 리브라는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결제를 처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 것이다, 정말 큰 빅 이벤트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어떤 식으로든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지, 네, 안 좋은 영향까지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북 코인, 네, 얼마나 큰 이벤트로 네, 자리 잡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빼놓고 갈 뻔했네요. 미국 하원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개발 일시 중단하라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개발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먼저 공청회를 열어 프로젝트가 미칠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맥신 워터사원 금융위원장은 리브라 관련 공청회가 열릴 때까지 네트워크 개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맥켈리 의원은 서한에서 리브라 프로젝트가 글로벌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얼마나 부합할지에 대해 다양한 열린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리브라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루머와 추측을 넘어서 프로젝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공청회가 열린다면 그 공청회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리플과 머니그램의 전략적 제휴 소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 소식에 있어서 머니그램은 최대 176%까지 주가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반면 리플 XRP는 안타깝게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8% 상승에 그쳤고, 그나마도, 네, 기사가 웃기네요. 네, 리또속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도 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네, 머니그램은 주식시장 개방 후 처음 10분 동안 거래량이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거의 14배에 달할 만큼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니그램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리플 XRP는 전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들로 보이죠. 네, 그러면서 트위터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XRP,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네, XRP는, 스캠이다. 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XRP 가격 봐라.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머니그램은 가격의 펌프가 125%나 왔는데, 같은 시간 XRP의 가격은 오히려 덤핑이 왔다. 이게 뭔 내용인가? 나는 이해 자체를 못하겠다. 네, 이건 시원하다. 이러면서 XRP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의 호재들은 정말로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가끔씩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시청자분들이 정말 믿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리플 XRP의 잠재적인 가치는 정말로 500다리 400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정말로 큰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 큰 가격 상승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보급을 촉진할 것이다. 네, 이것은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말해서 네, 뭐 입만 아픈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CEO가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은 엑스래피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리플과 머니그램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머니그램이 특정 법정 통화의 사전 구입보다는 XRP 토큰을 사용하여서 국경을 넘는 송금을 보다 효율적인 결제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머니그램은 리플의 엑스래피드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네, CEO 빵형이 파트너십은 리플에게 있어서 큰 진전이지만 전체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에 대해 많은 흥미가 있어 왔고 페이스북과 같은 플레이어가 뛰어드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 가격, 네, 이해가 안 가는 가격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리플 XRP에 관한 정보들, 암호화폐의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도 참으로 의아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네, 리플 CEO 빵형께서 네, 이렇게 훤칠하게 네, 생기셨죠. 네, 잘생긴 네, 빵형께서 직접 언급을 했죠. 리플 XRP 가격 네, 2-3년 후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알아서 맞춰질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 뒤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정말 2020년, 네, 2019년 가기 전까지는 리플 XRP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지금 XRP 홀더분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론이 이제 보안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메인넷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트론의 메인넷 오디세이가 곧 3.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는데, 트론 네트워크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앱을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오디세이 3.6 버전은 악의적인 행위자들로 붙어서 네트워크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앱을 더 쉽게 만들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이번 업데이트는 더 가벼운 내장 이벤트 서버를 구현해서 앱 개발자가 이 기능을 켰을 때 자신의 이벤트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프로토콜 데이터 검사를 강화해서 체인의 악의적인 데이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네, 밝혔다고 하네요. 네, 로저버가 일본 명품 브랜드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일본 명품 시계 주얼리 브랜드 네, 짐 캐슬 유키자키가 이제 13개 매장에서 비트코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82로 극단적 탐욕 단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렸지만 아직까지는 82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탐욕 단계인데요. 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고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입니다. 82 정도면 절대로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80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6월에 들어서 네, 지금 한 중반쯤에는 소폭 하락을 하더니 한 30까지 떨어지더니 지금 80까지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6월 말까지는 한번 95 처음 보는 숫자, 네, 95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90까지는 한번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할까요? XRP 기준 507.27원입니다. 항상 마지막 F1 세로 고침 누르면 가격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네, 506.75원. 네, 1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소폭 상승 및 하락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에너지 충전 구간이길 바라봅니다. 정말 대상승장,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아니면 구글 검색어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의 활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리플 XRP가 그 상승의 선봉에 서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